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저는 가끔 창밖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나만의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간은 가득 찼으나 영혼은 기근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 안타까운 모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생각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도와도 같았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종이 한 장도 뒤집어 쓰고 연필 한 자루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까지 아껴 쓰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세기를 다 살고 나서 조용히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미덕이라 믿어왔던 그 절약이라는 이름 뒤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검소라는 이름의 오해와 그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영혼을 어떻게 학대해 왔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며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둘은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검소함은 삶의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려는 맑은 지혜이지만 자신에게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내면의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병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물을 쌓아두고도 정작 자신의 삶은 기근이 든 것처럼 피폐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낡은 옷에 깃이 헤어져도 아직 괜찮다며 새 옷 사기를 주저하고 식당에 가서도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가격표의 숫자를 먼저 훑어보며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르곤 합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검소해 보일지 모르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서글픈 영혼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인색한 것이 곧 가족을 위한 희생이고 미덕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내 영혼에 가는 소용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심지어 하늘조차도 스스로를 천대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우주를 향해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다 보면 들어오던 운기마저 막혀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주 싱싱하고 예쁜 사과도 있었고 조금 멍이 들거나 시든 사과도 섞여 있었죠. 그분은 아깝다는 이유로 멍든 사과부터 골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상할까봐 혹은 아까워서 말이죠. 그렇게 매일 멍든 사과만 골라 드시다 보니 상자를 다 비울 때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싱싱했던 사과들도 그분이 먹는 것을 먹는 동안 다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늘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낡은 것, 당장 불편한 것, 당장 값싼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결국 시든 사과를 먹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시간들에 대한 무례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자산가 중에는 통장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눈빛은 점점 흐려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 손이 떨린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문지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우라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나에게 차가운 냉방에서 잠을 청하게 하면서 그것이 절약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일일 뿐입니다. 인색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숨통까지 조이게 만듭니다. 반면 진정한 검소함은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모으는 종이 조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고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피가 아깝다고 한 곳에 묶어두면은 그 부위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경제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적절하게 흐를 때 삶의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삶의 혈관을 틀어막는 어리석음입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고인물이 되어 악취를 풍깁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했다고 믿지만 실상은 돈에 소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날숨을 뱉어야 들숨을 마실 수 있듯이 내보내야 다시 들어옵니다. 나가는 문을 꽉 잠그고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고 있으면 우주는 더 이상 그곳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차서 썩어가는 창고에 새 곡식을 넣어줄 농부는 없는 법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벌벌 떨었고 낡은 구두를 바꾸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검소한 사람이라 믿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언제 세상을 떠나 유산을 물려줄까만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아끼기만 했던 그의 말년이 사기와 질병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돈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것이 가치 있는 무언가와 교환될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고생한 나를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그때 비로소 차가운 돈은 따뜻한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 돈은 다시 돌고 돌아온과 기회를 몰고 주인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재물은 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농사를 살리는 비료가 된다는 옛말은 참으로 정확한 통찰입니다.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궁상맞은 기운을 풍기게 됩니다. 멀쩡한 옷을 두고 남루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깃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부자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통장 속에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보시길 권합니다. 탕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환시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때 느끼는 죄책감을 버리고
이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경험과 에너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으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비싸다며 투덜대기보다 이 향기가 나에게 주는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돈은 비로소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거나 지금 참으면 나중에 웃는다는 말들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으며 살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말들 속에 치명적인 함정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내일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모아둔 그 돈 도대체 언제 쓰실 생각이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아니면 통장에 숫자가 조금 더 불어나면 그때입니까? 슬프게도 제가 지켜본 인생사에서 그 완벽한 언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그 많던 동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을 지독하리만큼 자신에게 인색하게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칠순이 넘어서도 해진 내복을 기워 입었고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에도 집안에서 패딩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꿈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마침내 목표한 돈을 모으고 여행사 예약을 마치던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의식도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를 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숫자가 지금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생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가며 모은 그 돈이 지금 그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가? 결국 그는 꿈꾸던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병원 천장만 바라보다 쓸쓸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덧없음에 긴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갈 때는 빈손입니다. 저승길 노잣돈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만 있을까요? 돈은 교환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추억으로, 기쁨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잉크 묻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쓰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100억 부자가 아니라 그냥 영혼을 쓰지 못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평생 돈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했던 금고지기로 삶을 낭비한 셈이지요.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풍요로운 기억의 총합입니다. 훗날 눈을 감는 순간에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나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랑 그 멋진 곳에 가볼 걸, 그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아내와 함께 먹어볼 걸, 사고 싶었던 그 옷을 입고 멋지게 거리를 걸어볼 걸 하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전부 압류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소중한 한 장면입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내일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고 약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돈을 쓰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 기분 좋게 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에너지와 좋은 추억 그리고 높아진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내 안에 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무형자산이 됩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의 봄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은 농담이 아니라 삶의 정곡을 찌르는 철학입니다. 좋은 그릇이 있으면 꺼내 쓰십시오.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저녁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접시에 밥을 담아 드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은 오늘 입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입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인색함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여유와 기품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 품격은 내가 나를 대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예쁜 그릇을 꺼내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듯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손님인 나 자신을 귀빈으로 대우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갈하게 차려 드시고 내 살에 닿는 속옷 하나도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입혀 주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돈은 밝고 깨끗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 대해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까워 죽겠네라는 생각 대신 나를 위해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참으로 풍요롭구나라고 마음의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춥게 두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초라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와 화해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자 남은 여정을 꽃길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그리 길지 않더군요.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그 짧은 시간조차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여행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며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두 번째 사유는 우리가 흔히 절약이나 믿고 실천해온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쉬던 시간으로 채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쉬던 사과의 비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로부터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으면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가장 먼저 무엇을 꺼낼지 고민하곤 합니다. 상자 속에는 갔다 온 듯 싱싱하고 탐스러운 사과도 있고 배송 과정에서 조금 멍이 들거나 시들기 시작한 사과도 섞여 있기 마련이죠. 많은 분이 습관처럼 멍들고 상하기 직전에 사과부터 집어듭니다.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싱싱한 것은 나중에 먹고 일단 상해 가는 것부터 먹어야 버리는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날은 멍든 사과를 먹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어제는 싱싱했던 사과 중 하나가 다시 조금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그렇게 상자 속에 사과를 다 비우는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신선하고 아삭한 사과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한 상자의 사과를 다 먹었지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평생 시큼하고 물러터진 사과의 맛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 동안 만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서 늘 시든 사과만을 먼저 고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은 나중에 귀한 자리에 갈 때 입으려고 아껴두고 맛있는 음식은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올 때 주려고 냉동실 깊숙이 넣어둡니다. 정작 본인은 늘 목 부분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며칠 지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곤 하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부모의 희생이라 부르고 근검절약하는 미덕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내 영혼에 가하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을 늘 나중이라는 실체 없는 미래로 유예하는 습관은 결국 내 소중한 인생 전체를 시든 시간들로 채워버리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명확히 보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을 은행 예금처럼 넣어두었다가 10년 뒤에 이자까지 붙여서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의 시간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느낄 수 있는 아삭한 사과의 맛은 오직 오늘만의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사과는 시들고 나의 미각도 어제와 같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완고하게 오늘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내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면, 자식이 결혼을 하면, 내가 은퇴를 하면,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그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는 그날이 오면 비로소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날은 인생에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몸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네 고단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울 속에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눈가의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나중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 끝에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혹시 여전히 낡은 그릇에 대충 밥을 담아 먹으며 언젠가 올 좋은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자식들조차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정작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희생보다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늘 꾀죄죄한 모습으로 아끼기만 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이 느끼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과 부담감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대접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나는 너희의 짐이다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예쁜 접시에 밥을 담아 먹고 고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을 때 비로소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마음 편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시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100년을 살아본 저에게 80대나 90대의 시간은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감각도 무뎌집니다. 아무리 비싼 산의 진미도 소화력이 떨어지면 그림의 떡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시력이 흐려지면 그 감동이 반감됩니다. 즐길 수 있는 능력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 가야지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리가 떨려서 비행기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생 쉬던 사과만 먹다 갈 작정입니까? 이 말은 참으로 아프고도 잔인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속에, 당신의 옷장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아껴두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십시오. 그것을 오늘 사용하십시오. 손님이 올 때 쓰려고 모셔둔 예쁜 찻잔을 꺼내 오늘 당신의 오후 차 한 잔을 담으십시오. 좋은 옷이 있다면 오늘 입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하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시든 사과를 먹으며 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가끔 제 서재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만약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저는 아마도 제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제가 먼저 저를 정성껏 대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잔이 넘쳐야 그 물이 흘러 다른 이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마를 대로 말라 비틀어졌는데 누구에게 온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일수록 자신을 대접하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방치할 때,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길 때 고독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귀빈처럼 대우하면 고독은 오히려 우아한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혼자 먹는 점심 식탁에 꽃 한 송이를 올리는 여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위해 켜는 은은한 등불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그 아우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시든 사과를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사과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아삭한 사과 한 조각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죄책감 없이 누리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보니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상처나고 시든 사과들은 과감히 깎아내거나 버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사과 하나를 꺼내 한 입 크게 베어 무십시오. 그 아삭한 소리와 달콤한 즙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그 기쁨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있으면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삶의 뒷모습들이 이제야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노년은 지혜보다는 비워냄에 가깝습니다. 움켜쥐었던 손등에 힘이 빠지고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온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세 번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삽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며, 돈이 있어야 노후가 비참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지점은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돈은 마치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과 같습니다. 피가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야 생기가 돋고 몸이 살아나듯 돈 또한 흘러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내 것 같지만 흐르지 않는 돈은 고인물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어느 한 곳에서 순환을 멈추면 그곳에는 괴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기운인 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마치 피를 한 곳에 모아두고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경직됩니다. 인색해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아끼고 모은 그 돈이 당신의 사후의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이 남긴 돈의 액수에는 환호할지 모르지만 그 돈을 모으느라 당신의 손톱이 얼마나 달았는지, 당신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삶의 단면입니다. 돈을 적당히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복이 온다는 말은 표면적인 교훈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삶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돈을 흘려보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삶을 풍요로운 경험으로 채우는 사람일까요? 쥐고만 있는 자는 사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감시하며 살다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떠나는 삶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잠시 창밖을 봅니다. 바람이 뭅니다. 저 바람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신선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흔히 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이 통장의 잔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끼의 소중함만큼이나 타인을 위해 베푸는 차 한 잔의 여유가 나를 살립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온기가 생깁니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장 깊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바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빈손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도 준엄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 주변에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이면 늘 10년도 더 된 낡은 패딩 점퍼 하나로 버텼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오직 노후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자신과 아내를 위해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냈습니다. 예약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그의 옷장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한복과 이름 모를 브랜드의 외투들을 보았습니다. 상표조차 떼지 않은 그 옷들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비싼 옷들은 유품 정리함으로 직행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서린 그 물건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봉투에 담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일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 갈 때는 누구나 빈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부라는 것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풍요로운 기억의 총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죽으면 가져갈 것 없으니 노후에 즐겁게 살자는 말은 너무 가볍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죽음은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한 권의 책을 덮을 때 그 내용이 기억에 남듯
우리 인생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무엇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삶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자산을 무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을 경험으로 바꾸고 시간을 추억으로 바꾸며 소유를 존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 훗날 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었던 숲길의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고단했던 하루 끝에 마셨던 시원한 물 한 잔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풍성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온기가 되어 마지막 가는 길을 비춰줄 테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영혼이 더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비우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놓아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비워야 타인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피처럼 살아가는 노년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가 모아온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큰 집과 좋은 차 그리고 두둑한 통장을 가졌음에도 마음이 허기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주머니에 없는 수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어뜨린 담장 너머로 건네준 마음들입니다. 돈은 그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김형석 스타일의 사유이자 제가 긴 세월을 지나오며 겨우 깨달은 삶의 본질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서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통장에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고이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으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위의 주머니가 없는 이유이며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깊어가는 밤입니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휘어지는 머리카락이 제가 걸어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비록 제 주머니는 예전보다 가벼워졌을지라도 제 마음속 기억의 창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었던 작은 도움,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이름 모를 꽃을 보며 느꼈던 환희들이 저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움켜쥐었던 손에 힘을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옥죄는 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흐르십시오. 돈을 부리되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시간을 보내되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죽음마저도 평온한 휴식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사소한 것들 속에,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내어주는 작은 빈자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노년이 차가운 금속의 숫자가 아닌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흐르지 않아 썩어가는 고인물이 아니라 누구나 목을 축일 수 있는 맑은 샘물 같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잠시 머물다가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습니다. 이 달빛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치듯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비치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이 평온함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투박한 고백에서 작은 위안을 얻는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육신은 낡아가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존엄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봅니다. 내 마음의 혈액은 잘 흐르고 있는지, 내 영혼의 배낭에는 어떤 기억들이 담기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떠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나누고 사랑하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행복의 길입니다. 긴 글을 마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 되기를 당신의 매 순간이 의미 있는 발자국으로 남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길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는 거울 속에 자신과 조용히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작은 예우를 갖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탁 위에 향기로운 꽃 한 송이 혹은 나를 닦아주는 보송보송한 새 수건 하나가 주는 그 사소한 온기가 당신의 품격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끼며 달려오셨나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작게 피어난 생각이나 나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사유가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